오늘은 무엇 때문에 충격적인 야당 대표 피습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은 극단적 대립이 일상화된 우리 정치권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성할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나 여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물론 언론마저도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폭력 테러는 안 된다 또는 무관용 엄단하여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오는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표에 대한 테러가 무슨 연유로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로 인해 파생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등 근원적인 대책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극히 일부입니다만 야당 정치인 중에는 비상식적이고 몰직한 인사들이 있어서 배우설 등 온갖 자극적 주장을 퍼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 테러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임이 틀림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형태이건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 테러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하여 진상을 공개하고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는 게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이라든가 또 현재 수술 경과에 대해서 병원 측이 발표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발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많은 의혹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보다 진상을 공개하고 모든 사건 원인과 그 대책들을 우선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 과거에도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둔 시기에 주요 정치인을 겨냥한 폭력 테러는 있었습니다. 예컨대 2006년 5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50대 지모 씨가 휘두른 커터 칼에 오른쪽 뺨 자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천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2022년에는 3구 대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위해 신천 유세에 나섰다가 표모 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범인은 붙잡아 처벌했으나 왜 그런 테러가 일어났는지는 깊이 있게 반성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폭력 사태의 원인은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말해 근본 원인은 한마디로 양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대결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극단적 대립이 일상화된 우리 정치권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혹자는 갈수록 자극적 경향이 강해지는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 댓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정치권에서 오랜 시간 증오의 정치를 조장해온 것이 반복적인 정치 테러를 가져온 원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오늘 정론직필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도 여야 정치권이 이번 피습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테러가 또 발생하게 된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라는 데 있습니다.
무슨 정치권이 자기 방어가 아니고 진영 논리를 앞세우지 않고 차분하게 그간 정치권에서 있어 왔던 언동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자는 뜻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쪽부터 살펴볼까요? 분명 여당이면서도 여소야대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야당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보다는 일단 적으로 규정하고 청산 대상으로만 삼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무리 야당 대표가 피의자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만남을 갖고 이야기라도 들어봐야 했습니다. 그게 권력을 가진 자의 대범함이고 아량입니다. 그러니 여당은 용산만 바라보고 제대로 정당 정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입법 횡포를 마구 부렸습니다. 방탄국회니, 입법 폭주니, 탄핵 소추 등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한편으로 문재인 정권 때 문바처럼 이재명 대표에겐 개딸이 호위무사였습니다. 이들 극렬주의자들의 행포는 지금도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의 경쟁보다 강성 지지층에 편승해서 막말과 선전선동을 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근엔 민주당 지도부 정치인들도 상대에 대해 독서를 마구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팬덤 정치를 자제시키기는커녕 부추겨온 게 야당 정치인들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언어폭력은 결국 정치폭력의 숙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 문제도 반복적 정치 테러의 발생 원인입니다. 과거처럼 이번에도 현장 경호 부실이 말썽이 된 셈입니다. 경찰은 주요 후보에 대한 근접 경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비슷한 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테러가 발생하자 경찰은 주요 후보에 대한 근접 경호팀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 잃고 요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천만다행입니다. 여하튼 여야는 이번 테러 사건을 증오 정치를 멈추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